안녕하십니까, 김재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하겠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요즘에 무척 많이 듣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디 듣기만 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지배를 하고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옮기면은 흐름, 전달, 그것보다는 소통에 더 가깝죠. 그렇습니다. 쌍방향으로 내 뜻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고 상대도 나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해오는 그 과정,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나머지 제가 특별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한 잔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사람이 건배사 제의를 이렇게 하더군요. 자, 제가 소화제라고 외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시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 자리에서 소화제라는 건 약품 아닙니까? 무슨 연관이 있을까 했더니 그 말풀이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소는 소통, 화는 화합,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이런 뜻을 소화제에 담았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얼마나 소통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면은 이런 소화제라는 건배사까지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잠들기까지 많은 말을 해야 하고 많은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 이게 바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누고 있는 소통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며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유명한 또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유머인데요. 남편하고 아내가 싸웠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것이죠. 싸우면은 부부들이 말을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은 있고 뭔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종이에다 글씨를 써서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서로 필담을 한 것이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장 준비를 해서 멀리 지방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또 싸웠기 때문에 감정이 나빠져서 아직 말을 하기 싫다. 그래서 종이에다 써서 머리맡에 두고 잔 것이죠. 여보, 내가 내일 아침 지방에 출장을 가야 하니까 6시에 나를 좀 깨워주시오. 라고 머리맡에 써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남편이 잠을 깨보니까 글쎄 8시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 6시에서 무려 2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출장에 큰 차질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6시에 분명히 깨워달라고 여기다 써놓고 잤는데 아무리 우리가 싸웠기로서니 부부 사이에 그것도 해주지 않느냐라고 큰 화를 냈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화만 내지 말고 당신 머리맡 옆에 있는 내 쪽지를 좀 봐라. 그러니까 거기에 아내가 역시 종이에 쓴 여보 지금 6시예요. 어서 일어나서 출장 가세요. 라고 글이 써 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작은 비극인데요. 이 두 사람이 말로 뜻을 전달을 했으면은 이런 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필담을 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구사하기가 좋은 것이 스피치, 곧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한 스피치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쉬우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삶의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하는 말들을 단순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심지어는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뿐입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운명을 개척하고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폭을 넓히려고 끊임없이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 이런 것이 말 한마디가 나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상대의 말 한마디 또한 내가 들어서 그 말을 곱씹고 그 깊은 속에 이해를 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 따에 따라서 내 인생이 큰 변모를 가져온다는 소통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머릿속에 결정한 일이 입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보다, 의식보다 말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말을 해놓고 꼭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사명감을 지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초이자 책임인 것이죠.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되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의 중요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내가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분명히 할 수 있어 하고 큰 목소리로 자신을 일깨우고 다른 많은 사람 앞에 그걸 공표를 하게 되면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분명히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설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는 속으로만 그런 결심을 가질 게 아니라 그 말을 분명히 입 밖에 내서 말해서 상대로 하여금 내 의사와 내 의지를 좀 읽게 해주고, 나 또한 상대로 하여금 내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 내 의사 관철을 꼭 시키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이렇게 말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짧은 한마디일지라도 내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대의 또 말 한마디를 내가 듣고 거기에 따른 큰 것을 깨달았을 때, 또는 저 사람 말의 깊이를 내가 알아서 금과 옥조로 삼고 내 인생의 어떤 큰 교훈으로 삼았을 때 내 인생 또한 달라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절대적인 말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말은 곧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왕이면은 말을 할 때 상대로 하여금 듣기 편하게 올바르고 전달력이 잘 될 수 있도록 고운 말을 쓰고, 상대로 하여금 듣기 좋아할 부드러운 표정과 말을 전달을 하고, 상대의 어떤 지적 높이에 맞게 용어 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의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을 잘 조절을 해서 상대가 1인이 됐건 여러 사람이 됐건 잘 들을 수 있게 이런 조정을 잘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은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말을 잘해서 좋은 사람을 내 직원으로 삼기도 하고, 내가 다른 쪽에 가서 선택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큰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고, 말을 잘못해서 해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국가 간의 큰 문제가 말 한마디를 잘 통하게 함으로써 어떤 국익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을 때 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와 그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나치게 깨달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말을 정확하고 바르게 잘하는, 그리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컨텐츠 내용 선택에 있어서도 늘 중요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친구 간에, 그리고 선배에게, 또는 상사에게, 또는 가족끼리 많은 말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뜻이 잘 전달이 되지를 않았나, 상대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그 상대가 좀 무식한 거 아니야, 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혹시 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약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내 주변을 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 밖으로 말을 발음해서 해야 하고, 거기에는 분명한 진실과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소중함을 오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